안녕하세요. 낙타지기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앞으로 저희 낙타비단TV와 함께 하실 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알면 저희 채널에서 오히려 이렇게 기꺼이 오셔서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니까 저희가 더 영광이죠. 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네, 소개받은 바와 같이 이름은 이관희고요. 현재 이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제 관련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관련 이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찰대학에서 법학과를 법학을 전공하셨고 네, 또 일선 현장에서 수사, 형사, 사이버 수사 뭐 다양하게 하셨고 수사 지휘도 진짜 관리도 하셨고 앞으로 이제 법률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실 거니까 12월 3일이죠. 지금 비상계엄 관련해서 굉장히 온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엄법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을 우리 이건희 박사님께 좀 질문을 하고 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계엄법 2조가 이제 2조 2항이에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결함되어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엄법이 만들어진 취지, 목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취지의 목적으로 계엄법이 공법상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거를 조금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계엄이라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시민들, 특히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일본에서 이제 들여오면서 그 용어를 썼지만 그 자체 계엄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을 감히 무찌르다라는 이런 느낌의 어떤 용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역사적으로 계엄법을 권력을 찬탈하거나 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엄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 원래 취지는 과거 이제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제 계엄 그거를 이제 영미법계의 어떤 말로 설명하자면 국가 긴급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자기 나라를 국가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서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행정이나 사법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마비되다 보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해서 이런 행정이나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마디로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은 대단히 심대한 상황에서만 발휘돼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 뭐 전쟁이 났거나 뭐 사변이 났거나 그죠? 근데 그게 났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났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한 가지죠. 요건, 군사상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법이나 행정기능이 마비될 것 같은 이런 이중의 요건 상태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 심각한 상황. 그때 발휘되는 것이 계엄입니다. 초대 헌법, 제헌 헌법에서부터 이 계엄법은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에 명시를 했고 그때부터 명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법률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후인 1949년에 계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당시 계속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고. 네, 맞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2조 6항이네요.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 건의해서 이 경우에도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럼요. 국무총리 거치도록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한정된 건 이건 무슨 어떤 이 계엄법의 원래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 소관 부처의 장관의 건의를 여기다 명시를 해놓은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계엄의 종류에는 이제 비상계엄과 이제 경비계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이제 군사장이 필요
이런 거고 이제 경비계엄 같은 경우에는 치안 유지의 관점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관할을 하고 소관하는 국방부 장관, 그 치안을 소관하는 행정부 안전부 장관이 건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4조에 또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4조 2항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게 강행 규정이잖아요. 해야 네, 된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통고해야 되고 네. 만약에 국회가 개회 중이 아닐 때, 폐회 중일 때는 또 대통령은 빨리 국회에 집회를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 계엄이 정당한지에 대한 국회 심의를 받으라는 말인 건가요? 규정이? 요거는 우리나라의 법과 또 다른 나라의 법들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계엄이라는 거는 입헌적인 독재라는 의미입니다. 입헌 독재. 예, 입헌 그러니까 독재. 헌법의 근거를 갖고는 있으나 독재예요, 독재.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워딩이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됩니다. 그 근간은 의회라는 거죠. 아, 그래서 계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의회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은 행정과 사법 권한만 이제 계엄 사령관이 가지게 되는데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가 그래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의 어떤 그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입니다. 일단은 계엄을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다만 국회의원이 계엄을 이제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다가 통보해줘야 한다는 거죠. 국회에 통보도 하고 국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완전하게 완전한 독재가 돼버리는 거죠. 입헌적 독재가 아니라 완벽한 독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국가의 기본 요소는 결국은 주권이고 국민인데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마저도 권한을 뺏어 버리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국가가 되지 않는 거죠. 아, 그야말로 계엄법은 네. 국가가 좀 제가 잘 모르니까 쉬운 말로 그냥 풍전등화에 있고 도저히 지금 이 질서 유지가 어렵다. 네. 그 전시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계엄법이고 네. 다른 국가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계엄법은 다 두고 있죠.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게 법률로서 두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영국은 이 불문법이라고 해서 이제 법전이 없어도 그냥 법의 정신을 가지고 법을 이끌어가는 판례법에 의해서 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문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법전의 글귀로 쓰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나의 생명을 누군가가 침해하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방어하려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 본능인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설사 법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우리가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국가 유지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외세가 침입하거나 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었던 행정과 사법 기능을 일시에 군사의 통제를 받으면서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는 있죠. 물론 한시적이고요. 네, 물론 그렇다. 그런 사회가 이제 해소가 됐을 때는 당연히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엄의 어떤 한계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법학자들 입장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하더라도 며칠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회의 승인을 받아라라고 규정한 나라들도 있어요. 아, 그렇게 네. 규정되어 있는데도. 네. 그래서 계엄법 13조가 계엄 시용 중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위를 제외하고는 체포구속 폐지해야 그럼요. 한다. 그래서 예. 규정이 돼 있는 거고. 국회의원은 계엄의 경우에도 함부로 체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조가 비상계엄하에 군사법원 재판을 할 수 있는 네, 그것도 정해놨죠. 정해놨네요. 내란죄, 네.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등등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총포도금, 하향유 네. 12가지 이 관련 법은 이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일반적인 범죄까지 해버리면 군사법원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심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군사재판법원은 단심인가요? 네, 단심입니다. 아, 이 죄들을 비상계엄에서 이런 죄들을 범한 사람은 단심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폭력, 그러니까 폭도들 있지 않습니까? 폭동에 관련된 총포, 화약, 그리고 내란, 외환, 방화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겠다고 정해놓은 겁니다. 외환과 내란은 무슨 차이죠? 내란, 외환. 내란은 집안 안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고요. 외환은 외세의 힘을 이제 빌려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란은 자체의 어떤 그 집단이나 네네네. 어떤 권력이나 집단들이 네네, 그렇죠. 예,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국헌을 권력을 찬탈하게 한 것이고 외환은 또 밖에 있는 다른 어떤 권력이나 집단 또는 세력들을 그렇죠. 빌려서 그렇죠. 불러들여서 하는 게 네네. 외환. 네네네. 예, 외환이 그 통화죄가 아니네요. 네네네네. 개괄적으로는 아마 개헌법이 과연 어떤 걸 규정하고 있고 네.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개헌법이 조항이 많지는 않네요. 네, 예. 개헌법이 많지는 않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총 벌칙을 포함해서 총 14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핵심은 국가 비상사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결함된 경우에 행정과 사법 기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소관 부처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해서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국회 통고해야 되고 국회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은 어느 경우에도 체포될 수가 없고 국회 대통령이 통고하고 국회에 또 폐회 중일 때는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되고. 근데 요점은 저겁니다. 일단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상태가 있어야 되고요. 혼란한 상태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혼란한 상태에 있으면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러야 마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비.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이런 거죠. 지금 저하고 우리 진행자님하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 아주 평온한 상태 아닙니까? 이걸 과연 일반인이 봤을 때, 오, 야, 이게 진짜 행정과 사법이 마비됐나? 이런 느낌이 안 드시다면 개헌법이 적용될 일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설사 계엄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헌적 독재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되게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랑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사실 현재 상황이 이 오랫동안 거의 몇십 년 동안 써먹지 않았던 개헌법이 그러니까요. 읽게 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헌법이 헌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조죠? 77조입니다. 77조. 네. 예. 네. 거기에 이렇게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률에 법률로 정한다. 위임했죠. 위임해서 네. 정해서 나온 게 개헌법이고요. 네네네. 예, 이렇게 해서 개헌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우리도 예상치 못한 사회적인 좀 혼란이 생기고 그래서 한번 마침 우리 이관희 박사가 또 관련 법률들을 많이 또 대학에서도 교수도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 가상자산, 어떤 원리로 기술적인 디지털 원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